안녕하세요. 부동산 정보를 다양하게 쉽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말 많았던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확정됐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청약시장의 변화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2022년 청약시장은 상반기 기준으로 거의 전멸되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들은 시행 주체가 일부러 일반 분양을 미루고 시간을 질질 끌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분양가를 더 받고 싶은데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으니 선거 끝나고 뭐라도 하자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대선의 결과는 분양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공약을 했던 누군가가 결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시기상으로 보면 3월에 대선이 있었고 5월 달에 취임식이 있고 결국 부동산 정책은 빨라야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가능한 그런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들 일반 분양을 미루면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만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확정되기 전까지 예상은 분양가의 폭등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로또 청약 시대는 끝났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존보다는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겠지만 그리 큰 폭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1.5%에서 4%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조합원수, 일반 분양 세대수, 사업 기간 등에 따라서 상승폭은 이것보다는 더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업장마다 환경이 다 다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고 1.5에서 4% 상승은 평균값의 예상일 뿐이고 실제는 5에서 10% 정도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이 됐지만 예상보다 변동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분양의 가격을 조합이나 시공사 입맛대로 올려버리게 된다면 간신히 안정화되어 있는 전국의 아파트 가격을 다시 밀어 올릴 겁니다. 그렇게 아파트 가격을 다시 띄우게 되면 경기 침체로 들어서는 지금의 상황에선 최악의 부동산 버블이 돼서 나중에는 크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이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못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네가 뭔데 집값 내린다고 헛소리야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고 우리나라 국토부 장관이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줄여서 연준의 파월 의장이 며칠 전에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미국인들을 향해서 수요와 공급이 재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의장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교통정리가 싹 돼버리는 수준입니다. 다소 부드러운 말투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이렇게 말했지만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지금 집 사면 너 망한다. 그러니까 망하고 살려달라고 나한테 하지마. 나는 미리 알려줬다. 이 소리입니다. 이 한마디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13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13년 만에 최고로 올랐다. 1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시간을 되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충 생각이 잡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역세권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강남 아니고 서울 변두리도 아니고 아파트 중위 가격 이상 하는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사실입니다. 금매가 간간히 거래되면서 기존의 최고가 대비해서 10%에서 20% 떨어진 실거래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호가가 낮아졌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집주인들이 팔고 싶은 가격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명이 호가를 낮추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호가도 내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가격보다 싸게 팔아달라고 몰래 말하는 집주인들이 늘었습니다. 왜 몰래 말할까? 자기 집을 싸게 팔면 동네에 소문이 나니까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겠다고 팔아달라고 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3월달, 4월달 정도까지는 금매만 거래되고 호가는 떨어지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하나씩 꺾이는 호가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6월달은 지금 그 양이 점점 늘어서 호가가 전체적으로
아래로 꺾이는 그런 추세는 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분양가가 폭등하면 기존 집값들이 다시 오르게 되고, 그러면 부동산 버블은 계속되게 되고 결국은 일본처럼 부동산으로 망하는 잃어버린 20년 오는 겁니다. 그럼 분양가 상한제 개편 어떻게 되고 그 효과는 어떻게 일어날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방안 이겁니다. 타이틀은 정비사업 등 필수비용 분양가가 적정 반영 이렇게 변경되고,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사항을 해결한다. 또 분양가 심사 절차를 합리화한다. 이렇게 큰 세 개의 카테고리로 압축할 수 있는데 하나씩 뜯어 보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그러니까 땅값 더하기 기본형 건축비 더하기 가산비로 이루어집니다. 분양가는. 그런데 기존에 이 가산비에 포함 안 되던 항목들을 추가로 이제는 포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추가되는 가산비 항목이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 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 이자, 금융이자, 총회 운영비를 반영하도록 할 예정인데,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는 토지보상법상 법정 금액 이거를 반영합니다. 또 명도 소송비는 소송 집행에 소요한 실제 비용을 추가합니다. 어느 사업지나 이 명도 소송 부분 대부분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조합이 이기게 되지만 시간과 돈이 꽤 들어갑니다. 오래 끌면 끌수록 손해라서 가장 머리 아픈 일 중에 하나긴 합니다. 조합원 이주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이 부분은 대출 계약상 비용을 반영합니다. 이것도 이주대출 이자 반영 상한을 둡니다. 그냥 막 하는 거 아닙니다. 상한선을 분명히 둔다고 했습니다. 조합 총회비는 창립총회나 정기총회 같은 거 많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고, 조합원끼리 가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조합장 구속되고 이런 영상 많이 보신 거 있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총회 한번 하면 몇 천만 원 깨지는 거는 흔한 일입니다. 제가 전에 다 직접 했던 일이라 여러분보다 아주 조금 더 아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총 사업비의 0.3%를 정액 반영하는 겁니다. 즉 얼토당토 않게 막 분양가 올릴 수는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건축비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매년 3월하고 9월에 기본형 건축비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3월하고 9월. 그런데 이제는 비정기 조정입니다. 꼭 정해놓고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비정기 조정이 뭐냐? 건책 자재 중에 비중이 큰 거 두 개. 그러니까 이 큰 거 두 개가 뭐냐면 레미콘하고 철근 가격인데 요게 15% 이상, 또 그거보다 낮은 품목 유리, 마루, 거푸집 이런 게 상승률이 30% 이상인 경우 정기고시 3개월 내라도 조정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해본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전체 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솔직히 그렇게 안 큽니다. 이것 때문에 분양가가 팍팍 오른다는 건 좀 이런 비유가 어떨까 합니다. 소주가 대리점, 그러니까 식당으로 나가는 출고가가 100원이 올랐는데 어느 날 삼겹살 먹으러 갔더니 소주 가격이 1,000원이 오른 겁니다. 아니 출고 가격은 100원 올랐는데 왜 소주 가격은 1,000원 오르나, 이런 생각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쿠쿠다스 같은 내 마음이 살짝 상하는 순간입니다.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 심사 절차도 바뀝니다. 그동안 감정평가 결과를 부동산원에서 비공개로 검증했었습니다. 이제는 택지비 검증위원회를 신설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원 말고 해당 평가사, 전문가 등등이 검증해서 또 검증에 참여합니다. 분상제와 별도로 일명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 고분양가 심사 제도도 자재비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재비가 정상화 또는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것도 반영할지 안 할지. 그리고 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서 주변 아파트 단지랑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비교 사업장을 기존에는 20년 이내 아파트에서 비교를 했는데 이제는 10년 이내 아파트랑만 비교하겠다는 겁니다. 최근 아파트랑
최근 아파트랑 가격을 비교하겠다는 그런 소리니까 아무래도 조금은 더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대상 상대 아파트 단지 선정할 때도 세부 평가 기준하고 배점도 공개합니다. 이제는 이 부분은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봅니다. 주변 시세 내려갈 때 이걸 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내용이 비공개가 아닌 공개하면 더 투명해지고 막무가내 분양가 산정은 어려워질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분양가가 기존보다는 오를 거라는 건 정말 확실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동산 흐름을 본다면 우리가 걱정할 만큼 막무가내 분양가 인상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용감하게 총대 한번 매는 겁니다. 제가 일했던 경험을 비추어서 예상해 보면 아마 오늘 아침부터 조합과 시공사는 비상 걸려서 회의 엄청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겠으나 누군가 총대 한번 메고 조금 비싸게 청약 한번 신청하고 그걸 분양가 심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간을 한번 보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우르르르 물량이 쏟아져 나올 타이밍입니다.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철거하고 이주하고 있다면 이미 큰 돈을 대주단으로부터 빌렸을 거고, 그럼 째깍째깍 시간이 갈수록 이자가 늘어나고 사업의 리스크는 점점 커지게 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기다리던 사업 주체들은 이것 때문에 무기한으로 일반 분양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일반 분양에서 그 돈으로 또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무이자로 몇천억씩 나한테 빌려주는 거 아닙니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과 수도권에 알짜 청약들이 쏟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궁금한 건 과연 총대를 누가 맬지 이건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조합원 분들이 계시다면 분양가 상한제 개편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란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돈 벌게 하려고 누가 나 대신 일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돈 벌려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곳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조합 총회 자료 꼼꼼히 보시고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 말하고 항의하고 찾아가고, 그렇게 안 하면 기존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결과만 받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사업 주체 입장에서 제가 일을 했던 경험들을 다 말씀드리고 싶긴 합니다. 세상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따른 청약시장의 영향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꾹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들이 부동산 타짜까지는 아니더라도 호구는 되시지 않게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